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주말 오빠가 친구들을 만난다며 집을 나서자마자 엄마가 심란한 표정으로 혀를 끌끌 찼습니다. 아니,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결혼을 한다는 거야? 오빠가 대전으로 발령 난 지 6개월쯤 됐으니까 대충 그쯤 됐겠지 뭐. 근데 벌써 뭔 결혼을 하겠다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된다. 예비 새언니가 진짜 마음에 드니까 그런 거 아닐까? 그동안 오빠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 나도 무진장 신기하긴 한데 진짜 마음에 드는 눈치야. 아까도 내내 성격 좋다고 자랑하고 또 자랑했잖아. 그야 그렇긴 한데 혹시 너한테 다른 말은 없었던 거야? 엄마가 제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사실 그때쯤 서울에서 근무하던 오빠가 대전으로 발령이 나서 대전에서 지내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엄마가 많이 걱정했지만 오빠가 대전에서 홀로 자취를 시작한 뒤로 오히려 좋아하는 눈치였어요. 오빠가 대전으로 내려가고 일주일쯤이 지났을 무렵 엄마가 약간은 신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네 오빠가 없으니까 왠지 좀 편해진 것 같아. 이래서 빨리 결혼을 시켜야 한다는 말이 있는 거구나.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놓고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너도 알다시피 너랑은 다르게 네 오빠가 보통 까탈스러웠던 게 아니잖아. 입맛도 어찌나 까탈스러운지 반찬 만드는 것도 여간 힘든 게 아니었거든. 거기다 외식도 싫어해서 퇴근하면 밥부터 찾잖니. 오히려 네 아빠는 나 힘들까봐 저녁을 먹고 오는 날도 많은데 네 오빠는 주구장창 집밥만 먹어대잖아. 오빠가 눈치가 없긴 했지. 그러니 여자친구가 없는 거 아니겠어. 나 같아도 오빠 같은 사람 딱 질색일 것 같긴 해. 그것뿐만인 줄 알아? 아침도 꼬박꼬박 밥을 먹어야 한다고 시간만 되면 식탁에 앉아있는데 그 뒷모습만 봐도 숨이 턱 막혔다니까. 근데 요즘은 대충 때워도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그건 엄마가 오빠를 그렇게 키워서 그런 거 아니야. 나 봐봐. 내 인생에 반찬 투정이 어딨어. 난 반찬이 돌이라고 해도 막 씹어먹을 수 있을걸? 근데 오빠는 남자가 그렇게 까탈스러워서 어디다 써먹겠어? 내가 볼 때 오빠는 결혼하기 그른 것 같아. 라며 제가 부질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는데요. 엄마가 부하가 치민 표정으로 등짝 스매싱을 날렸습니다. 엄마가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넌 말이 씨가 된다는 말도 몰라? 그래서 네 오빠가 몽달 귀신 되면 퍽이나 좋겠다. 아니, 언제적 몽달 귀신이야? 그거 전설의 고향이나 나오는 그런 귀신 아니야? 그러니까 내 말은 너무 그러지 말라는 말이잖아. 나처럼 잡초처럼 강하게 자라야 한다니까. 나 봐봐. 회사에서 팀장한테 쌍욕을 먹어도 집에 와서 밥 비벼서 2그릇씩 먹잖아. 사람이 말이야 이런 멘탈이 있어야 하는 건데 오빠는 회사에서 일이 생기면 쫄딱 굶고 스트레스 엄청 받잖아.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라니까. 제가 답답하다는 듯이 말을 하자 엄마가 풀 죽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내가 괜히 그랬어. 네 오빠가 예전부터 잔병치레가 엄청 많았잖니. 거기다 아토피 때문에 엄청 고생했고 말이야. 그러니 내 입장에서는 좋은 것만 찾아 먹이고 싶었던 거지. 그 바람에 네 오빠 아토피도 다 낫긴 한 거잖아. 그게 다 내가 엄청 노력해서 그런 거야. 그렇긴 한데 그러면 장가가기 힘드니까 그렇지. 요즘 오빠같이 까탈스러운 남자는 여자들이 질색팔색을 한다니까. 그니까 이참에 오빠도 혼자 살면서 성격을 좀 바꿔야 하는 게 맞아. 하긴 그렇긴 해. 며칠 전에 가서 보니까 나름 잘해놓고 살더라니까. 엄마도 자꾸 찾아가지 말고 혼자 살게 그냥 내버려둬. 나도 그럴 생각이야. 암튼 요즘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다. 지금도 이렇게 편한데 결혼하면 더 편해지겠지? 라며 엄마는 은근히 오빠가 빨리 결혼하길 바라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한참 만에 집에 올라온 오빠가 여자친구를 소개한다고 하자 엄마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그 모습에 제가 엄마의 의중을 떠봤습니다. 엄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빠가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 근데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물론 빨리 결혼했으면 했지. 근데 너도 아까 네 오빠가 하는 말 들었잖아. 뭘 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비 며느리가 사투리를 심하게 쓴다고 하잖아.
아, 사투리? 근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된다고 그래? 너는 서울에서 나고 자라서 잘 모르겠지만 이 사투리라는 게 좀 그렇거든. 그렇다니? 뭐가 그렇다는 거야? 물론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엄마도 전에 사투리 엄청 많이 썼었거든. 엄마가 잘 모르나 본데 엄마 지금도 가끔 사투리 나오거든. 근데 난 정겹고 좋던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된다고 그래? 말도 마라. 네 아빠랑 결혼했는데 사투리 쓴다고 니들 할머니가 어찌나 구박을 하던지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할머니가 그랬단 말이야? 결국에는 니들 할머니가 학가라고 하도 난리를 쳐서 학가를 했는데 그날부터 사투리를 고치라고 불호령이 떨어졌잖니.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린다니까. 그때 생각이 나는 것인지 엄마가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런 엄마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는데요. 할머니께서 돌아가실 때까지도 엄마를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엄마를 좋아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고 있었기에 문득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입을 뗐습니다. 난 할머니가 그럴 줄 진짜 몰랐는데 엄마 진짜 힘들었겠네. 할머니가 우리한테만 좋은 할머니였던 거구나. 그래도 니들은 예뻐해줘서 엄마도 그냥 참고 있었던 건데 엄마를 얼마나 구박했는지 몰라. 특히나 네 큰엄마는 서울 사람이라 사투리를 안 썼잖아. 그러다 보니까 대놓고 비교하고 얼마나 무시했는지 모른다니까. 진짜 그렇게까지 했단 말이야? 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자 엄마가 예전 일들을 자세히 말해줬는데요. 엄마는 경상도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다가 아빠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문제는 사투리 때문에 할머니가 엄마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지만 아빠가 엄마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할머니가 울며 겨자 먹기로 결혼을 허락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결혼 후 사투리를 쓰는 엄마를 할머니가 많이 못마땅해 했다네요. 할머니의 구박에 사투리를 조금씩 고쳐가긴 했지만 생각만큼 나아지지 않자 할머니 잔소리가 심해졌다네요. 엄마인 네가 이렇게 사투리를 쓰면 우리 손주도 분명히 사투리를 쓸 텐데 어쩌려고 그러니? 도저히 안 되겠다. 태훈이를 네 형님한테 맡기던지 해라. 네 형님네가 아들이 없어서 태훈이가 장손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장손이 네 사투리를 닮아서야 쓰겠니? 우리 맏며느리는 대학까지 나와서 똑똑하고 사투리도 안 쓰니까 잘 키워줄 거야. 태훈이도 부족한 네 밑에서 자라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 라는 말까지 했다네요. 예전 일을 상기하던 엄마 눈에 눈물까지 맺혀 있었어요. 그때 어찌나 충격을 받았던지 아직도 악몽을 꾼다니까. 할머니가 그랬단 말이야? 우리한테는 한없이 좋은 할머니였는데 엄마한테는 나쁜 시어머니였네. 근데 오빠를 진짜 큰 집에 맡겼어? 당연히 안 그랬지. 그 사실을 안 네 아빠가 노발대발하면서 할머니랑 영 끊고 산다고 아주 난리를 쳤거든. 그래서 예전에 아빠가 우리만 데리고 할머니 집에 갔던 거였구나. 내가 엄마한테 같이 가자고 울고불고 했는데도 엄마가 안 간다고 했잖아. 그게 다 기억이 나는 거야? 전부 기억이 나는 건 아닌데 띄엄띄엄 기억이 나지 뭐. 근데 나중에는 할머니 집에 드나들었잖아. 나중에는 할머니가 미안하다고 하기도 했고 몸이 아프셔서 예전처럼 화도 못 내셨으니까. 거기다 네 아빠 마음 아플까봐 괜찮다고 따라갔지 뭐. 그 시절 남편들은 아무리 불합리해도 아내 보고 그냥 맞추라고 윽박지르던 시절이었지만 네 아빠는 절대 안 그랬거든. 그래서니 네 아빠 생각해서 나중에는 드나들었지 뭐. 라며 엄마가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는데요. 문득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제가 물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네.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엄마도 그때 사투리 때문에 할머니한테 구박받았다면서. 그랬는데 예비 새언니가 사투리 쓰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거잖아. 그게 참 이상한 게 네 오빠가 사투리가 심하다는 말을 꺼내는데 순간 니들 할머니가 화냈던 게 막 생각이 나면서 등에서 식은땀까지 나더라니까. 아마도 그때 워낙 구박을 받아서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네. 그러게 말이야. 나도 모르게 몸이 먼저 반응을 하더라니까. 엄마, 그래도 엄마는 막 구박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지?
미쳤니? 나랑 같이 살 사람도 아니고 네 오빠랑 같이 살 사람인데 내가 뭐라고 구박을 해. 난 니들 할머니처럼 절대로 안 그럴 참이야. 그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니까. 라며 엄마가 화들짝 놀라고 있었는데요. 그동안은 그냥 할머니와 사이가 안 좋다고만 알고 있었기에 그날 엄마 말을 듣고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오빠가 새언니를 데리고 왔는데요. 충청도 토박이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새언니의 사투리는 어마어마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서는 사투리를 쓰지 않으려 많이 노력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입을 꾹 다물고는 묻는 말에만 대답을 했어요. 그렇게 상견례까지 했고 상견례에서 사돈 어르신 두 분이 걸쭉한 사투리로 말씀하셨지만 양가 예의를 갖춰 별 문제 없이 상견례를 잘 끝냈습니다. 그 뒤 오빠와 새언니는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을 하고 난 뒤에도 새언니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고 눈치만 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오빠가 기가 막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아버지, 수정이가 사투리 때문에 말을 많이 못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답답하대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사투리 때문에 말을 못하다니. 라며 엄마가 오빠와 새언니를 번갈아가며 바라봤는데요. 순간 새언니가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원래는 말이 엄청나게 많은 편인데 혹시나 사투리가 튀어나올까봐 조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네요. 라며 새언니가 요자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도 사투리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니? 예, 맞아요. 예, 답답하니까 그냥 원래대로 해. 우리는 괜찮아. 정말 그래도 되는 거예요? 글쎄 그냥 말해도 된다니까 그런다. 엄마 말이 끝나기 무섭게 새언니가 배시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훈씨한테 들어보니까 어머님이 사투리를 싫어하신다고 해서 엄청나게 조심했어요. 뒤에 요자를 붙이는 게 엄청나게 힘드네요. 와, 진짜 충청도 사투리네요. 제가 웃음을 참으며 묻자 새언니가 다시 대답했습니다. 이 정도면 사투리를 쓴다고 할 수도 없는 거죠. 우리 할머니는 진짜 사투리가 어마어마해요. 맞아, 수정인 할머님은 모든 대화를 이로 끝낸다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이로 끝낸다니. 그게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데 충청도에서는 이로 다 통해요. 당신이 한번 해봐. 오빠가 새언니를 바라보자 새언니가 흉내를 냈습니다. 이? 그 모습에 가족 모두 웃음을 터뜨렸는데요. 그 뒤에도 새언니의 말투 때문에 몇 번이나 웃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새언니는 밝은 인상에 성격도 소탈한 편으로 나중에는 엄마와도 많이 친해지게 됐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는 내내 좋은 대학을 나오고 서울말을 쓰는 큰엄마와 비교를 당하고 살았던 엄마는 몹시 의기소침해 있었어요. 특히나 친가 가족들 모임에 참석을 할 때는 되도록 말을 아낀 채 눈치만 보곤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며느리까지 심한 사투리를 쓴다는 말에 처음에는 불만이 많은 듯해 보였지만 새언니 성격이 워낙 좋다 보니 시간이 갈수록 새언니에게 많이 의지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새언니가 장난스레 말을 할 때마다 배를 움켜잡고 웃기도 했으니까요. 한마디로 새언니로 인해 집안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오빠 부부가 온다는 말에 엄마가 급히 압력밥솥에 밥을 했는데요. 바쁘다 보니 물량을 잘못 맞췄던 모양으로 밥이 많이 되다 보니 엄마가 미안한 듯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정신이 없다 보니까 물량을 잘못 맞췄지 뭐니. 라는 말에 밥을 먹던 새언니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딱 보니 밥으로 아파트도 지을 수 있겠네요. 뭐? 아파트?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선뜻 이해를 못한 채 새언니를 바라봤는데요. 새언니가 능청스럽게 대답했어요.
밥이 단단해서 아파트도 지을 수 있겠다고요. 새언니 진짜 대박이네요. 그런 말들은 금방금방 떠오르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다. 라며 제가 놀라서 물었지만 새언니는 그저 배시시 웃을 뿐이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새언니의 말투를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오빠가 다시 서울로 발령이 났고 몇 달 뒤 새언니도 발령이 나서 본가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하는 날에 다 같이 이사를 돕고 난 뒤 동네 짜장면집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었는데요. 직원이 가져다준 단무지를 빤히 바라보던 새언니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닭모이 주신 거예요? 닭모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놀라서 묻자 새언니가 다시 말했어요. 단무지를 닭모이만큼 주시길래 혹시나 짜장면집에서 닭을 키우나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새언니가 능청스럽게 말을 하자 사장님도 웃음을 참지 못한 채 단무지를 듬뿍 가져다 주셨는데요. 새언니의 말에 엄마가 배꼽을 잡고 다시 웃고 있었습니다. 본가 근처로 이사를 온 새언니는 수시로 집에 드나들었는데요. 부모님 눈치를 보거나 하는 일도 없었고 엄마와 많은 대화를 나누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새언니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는 거예요? 네 시아버지 때문에 걱정이다. 왜요? 그게 말이야. 담배를 끊어야 하는데 영 끊지를 못하잖니. 니들 할아버지도 폐암으로 돌아가셨거든. 근데도 저렇게 담배를 피우니 걱정이잖니. 아버님이 많이 피우시긴 하더라고요. 그렇다니까. 요즘 들어 기침도 자주 해서 더 걱정이야. 그래요? 그럼 제가 한번 끊게 해볼까요? 아서라. 그동안도 금연치료부터 안 해본 게 없는데 말짱 도루묵이었다니까. 그래도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한번 믿어봐요. 그려? 그럼 네가 한번 해봐. 순간 엄마 입에서 그려라는 말이 튀어나오자 새언니가 반색을 하면서 외쳤습니다. 이야, 이제 어머님도 충청도 사투리 좀 치네요? 너 때문에 가끔 나오는 거잖여. 어떠냐? 나도 좀 치는 것 같은겨? 잘 치네요. 제가 보니 어머님은 머리가 참 좋으신 것 같아요. 라며 둘이서 자화자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언니의 말에 엄마가 한박웃음을 짓고 있었는데요. 두 사람이 고부 사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새언니가 주말마다 집에 와서는 아빠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주말 아침 일찍 새언니가 집에 왔고 다 같이 아침 식사를 하고 난 뒤 아빠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요. 새언니가 마치 들으라는 듯이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저기 하늘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뭐? 하늘을 좋아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동안 제가 연구를 조금 해봤는데 아버님께서 지금 속도로 계속 담배를 피우시면 10년 안에 저기로 가실 것 같구만요. 뭐? 저기라니? 저기가 어디야? 저기 있잖아요. 뭉게구름이 많은 저기요. 저기 뭉게구름에서 담배 피면 구름인지 담배 연기인지도 잘 모르겠네요.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뭐?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냥 그렇다고요. 라며 새언니가 자리를 피하자 아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아빠가 다시 담배를 피우러 갔다 들어오자 새언니가 아빠 들으라는 듯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혹시 아버님 보험은 많이 들어놓은 거예요? 뭐? 보험은 무슨 보험을 들어? 제가 볼 때는 이대로 담배 피우시다가는 10년 안에 저기로 가실 것 같은데 이참에 어머님 팔자라도 고치셔야죠. 새언니가 능청스럽게 말을 하자 아빠가 새언니에게 물었어요. 뭐? 팔자를 고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님이 지금처럼 담배 피우시면 꼭 저기로 가실 것 같으니까 어머님은 보험금으로 팔자를 고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젊고 잘생긴 남자 만나서 팔자 고침은 금상첨화 아니겠어유? 나이 많은 아줌마를 누가 좋아하나 할 것 같아. 아버님이 모르시나 본디 요즘은 돈만 있으면 싹 다 바꿀 수 있어요. 아버님이 보험금만 남겨주시면 인생 피는 거죠 뭐. 그냥 그렇다고요. 라는 말에 아빠가 잔뜩 성이 난 표정을 지은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슬아슬해 보였지만 넘을 듯 말 듯 새언니는 적당한 선을 유지한 채 아빠를 자극하고 있었고, 그런 새언니의 말을 들으며 엄마가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그렇네. 보험 잔뜩 들어놨다가 나도 팔자 좀 고쳐야겠다. 그 뒤에도 새언니는 계속해서 아빠를 자극했습니다. 어느 날은 한우를 사가지고 집에 와서 열심히 구워서 아빠 접시 위에 올려드리며 말했어요. 아버님, 제가 투불로 사왔는데 맛이 어때요? 오, 맛이 아주 기가 막히다. 그렇죠? 근데 10년 후에는 이런 맛있는 한우도 못 드실 텐데 어떡한데요? 거긴 뭐 저 하늘에도 한우가 있겠죠? 그럴 거예요. 그렇죠, 어머님? 글쎄 말이다. 있게 하겠지만 이승에 있는 한우보다 맛이 좋을지는 나도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요. 저 같으면 그냥 담배 확 끊어버리고 이 맛있는 한우 실컷 먹을 것 같은데 아버님 생각은 다른가 보네요. 거기다 조금 있으면 손주도 태어날 건데 한우 먹으면서 아버님 얘기 많이 할 텐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다고요. 라는 말에 아빠 얼굴이 사색이 된 채 새언니에게 물었어요. 뭐? 손주? 니들 혹시 임신한 거야? 병원에서 임신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손주가 아버님 찾을까봐 그게 참 걱정이네요. 그냥 그렇다고요. 라는 새언니 말에 아빠가 큰 충격을 받은 듯해 보였는데요. 그 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알았다. 내가 이번 참에 담배 확 끊어버릴 참이야. 어머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말씀을 100번도 더 하셨다고 하던데 절대 쉽지 않을 거예요. 글쎄 끊는다고 해도 그런다. 아빠가 큰 소리를 쳤고 그날 언니가 사탕을 봉지째 들고 와서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담배가 생각나시면 이거 하나씩 드시고요. 그리고 이건 초음파 사진이에요. 이거 보시면서 참으셔야 해요. 세상에 나왔는데 할아버지가 없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안 그래요? 초음파 사진? 예, 남들 다 있는 할아버지가 없으면 우리 튼튼이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라는 말에 아빠가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가족은 아빠가 담배를 끊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새언니의 말에 자극을 받긴 받았던 모양으로 정말로 담배를 끊었습니다. 물론 담배는 끊는 게 아니고 참는 거라는 말이 있다지만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큰엄마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 비법을 묻기도 했어요. 동서, 서방님 담배 끊었다며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게 우리 며느리가 허구한 날 충격을 줬더니 바로 끊더라고요.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데 그래? 우리 며느리가 충청도 사람이잖아요. 허구한 날 찾아와서 돌려까기를 하더니만 충격을 받아서 끊더라고요. 돌려까기? 그게 뭔 소리야? 우리 며느리 말솜씨는 직접 들어봐야 알 수 있는 거지 아무나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며느리 보고 박은 한번 가보라고 할까요? 뭐야? 갑자기 왜 사투리를 쓰고 난리야? 우리 며느리한테 배웠어요. 우리 며느리가 가서 몇 마디만 하면 아주버님도 당장 담배 끊을 거예요. 돌려가는 능력이 아주 타고났다니까요. 충청도의 전설이구만요. 라며 엄마가 큰엄마에게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요. 큰엄마가 긴 한숨을 내쉬며 입을 뗐습니다. 난 요즘 동서가 참 부럽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며느리랑 참 잘 지내잖아. 우리 며느리는 까칠해도 보통 까칠한 게 아니야. 어찌나 까칠한지 될 수 있으면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니까.
근데 동선의 며느리는 수시로 집에 놀러 온다며. 오지 말라고 해도 계속 와서 요즘은 저도 모르게 사투리를 따라한다니까요. 성격이 얼마나 좋은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며느리가 참 잘 들어온 것 같아요. 라는 엄마 말에 큰엄마가 몇 번이나 부럽다는 말을 하다 돌아갔습니다. 그 바람에 엄마 어깨가 으쓱해져 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도 새언니가 집에 와서 한참 동안을 수다 떨다 돌아갔습니다. 그게 벌써 한참 전의 일이랍니다. 현재는 조카도 많이 커서 초등학생이 됐는데요. 새언니 덕분인지 아빠는 금연에 성공했고 여전히 담배를 피우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은 새언니도 예전처럼 사투리를 심하게 쓰진 않지만 가끔 오리지널 사투리를 쓸 때마다 그렇게나 정겨울 수가 없답니다. 문득 어디선가 사투리 때문에 고부 갈등이 심하다는 소리를 듣고 글을 작성하게 됐는데요.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살아온 환경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가족을 이루고 사는 것이니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아껴주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어요. 혹시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들어보니 그게 큰 힘이 된다나 뭐래나 그러대요. 그럼 항시 행복하세요.